원자력 재료연력학 25번째 강의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지난 시간 영상 간단히 요약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레귤러 솔루션에서 그 케미컬 포텐셜을 우리가 유도를 했죠. 그래서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델 H 믹스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오메가 XA, XB 텀이 생기고 여기에다가 곱하기 2를 하는데 2를 XA 더하기 XB 텀으로 곱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텀이 나오면 여기를 잘 보시면은 XA 제곱은 1-XB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고 XB의 제곱은 1-XA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 각각의 텀이 XB의 포텐셜, XA의 포텐셜에 이렇게 포함이 된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이제 RTLN, XB, GB 이런 텀이나 GA, RTLN, XA 텀은 원래 있던 식에서 오는 거죠. 원래 있던 식에서. 그러니까 델 H 믹스가 0일 때도 있었던 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 레귤러 솔루션일 때 이 오메가 괄호하고 1-XA의 제곱 이 텀이 그 케미컬 포텐셜에 더해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학적으로 편리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요 뒤에 있는 것까지 합쳐가지고 RT, LN, XA가 아니라 AA로 정의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게 되면 이 GA하고 뮤A하고 사이가 마이너스 RT, LN, AA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걸로 정의를 하면은 RT, LNX를 이쪽으로 빼고 그죠? 그리고 RT를 이쪽으로 넘기면 오메가 오버 RT가 되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식이 나온다고 했죠. 네. 그리고 뭐 B에 대해서 당연히 똑같게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뮤A의 정의와 뮤B의 정의가 이 액티비티 텀을 써가지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교과서에 약간 사인 컨벤션이 잘못된 것 같다고 하면서 선분 AC의 길이가 마이너스 RT-LNA여야 되는데 이걸 그냥 RT-LNA로 써놨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만약에 이 교과서의 정의가 맞으려고 하면은 이 액티비티 정의가 지금 액티비티의 정의가 있으면은 이게 1 오버 AA가 돼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앞에 마이너스가 지금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이게 1 오버 AA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라는 점. 그렇게 되면은 AA가 어떻게 됩니까? XA하고 곱해져서 분모로 가게 되기 때문에 이게 말도 안 되게 되죠. 예. 이게 우리가 의도하는 바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XA의 이 몰 분율이라는 게 사실은 뭡니까? 레귤러 솔루션. 죄송합니다. XA라는 게 그 라울시안 솔루션일 때는 AI는 XI가 돼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 A라는 게 escaping tendency를 보여주는 거고 라울션 솔루션일 때는 이 액티비티가 happens to be equal with mole fraction이 되기 때문에 XI가 그 escaping tendency를 상징하는 하나의 양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헨리안 솔루션일 때는 이게 이렇게 다이렉트로 성립하지 않고 AI가 앞에 어떤 컨스탄트 KI를 곱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죠. 네, 우리가 지금 이걸 하고 싶어 하는데 만약에 이 AA하고 XA가 곱해지는 텀으로 정리가 되게 되면 이거를 정리하기가 매우 힘들겠죠. 네,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AA가 이스케이핑 텀이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이 탈출을 안 하는 텐던시를 그 리프레젠트 하는 게 되기 때문에 지금 반드시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할 때는 높은 확률로 이것은 오탈자이다.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것이 맞다. 이게 저의 의견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이 브링 투게더 했을 때 이 XA, GA, XB, GB 자, 요거를 이제 나타내는 게 이 비스듬한 선이죠. 요거까지 고려해서 델지 믹스를 더했을 때 얻어지는 이 G 커브 이게 혹은 뭐 G2라고 해도 된다 그랬죠. 스테이트가 1에서 2로 갔을 때 얘기를 한다면 요거일 때는 우리가 케미컬 포텐셜 논의를 할 수 있는데 임의의 점에서 이 접선을 구해갖고 y축으로 확장을 해서 이 절편값들이 각각 액티비티 값이 된다. 이 논의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논의가 불가능한 게 어디서 불가능하다? 이렇게 델지 믹스 값만 할 때는 이때는 그런 논의를 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믹싱했을 때의 깁스 프리 에너지의 변화량만 말 그대로 델지 값만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것들이 이 델지 AM, 델지 BM으로 주어지지 여기에
케미컬 포텐셜에 대한 얘기는 없죠. 예, 하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G하고 이 델지 믹스는 완전히 다른 것이니 절대 혼동하지 마시고 굳이 관계를 찾자면 G는 이게 파이널 스테이트인 2가 생략돼 있다면 G1 더하기 델지 믹스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걸 안다고 간주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고 라올츠로 하고 헨리스로 했고 이게 뭐 데레치 믹스가 0보다 작을 때, 0보다 클 때 이 각각 라인이 뭐 작으면 2를 따르고 크면 3을 따른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작을 때 2를 따른다는 건 뭐냐면은 몰 분율이 올라가는 데 비해서 액티비티가 별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AB 반딩의 세기가 더 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하나로 하면 뭡니까? 이 이거죠. 엡실론이 0보다 작다. 네, 그래서 제가 델H 믹스의 이 부호하고 이 엡실론의 부호 같이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사인 컨벤션 반드시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지금 이 원래 이 라울션 솔루션의 비헤이비어에서 이 밑에 쪽으로 그려지게 되면 그건 무조건 휘발을 더 안 하는 겁니다. 휘발을 안 하려면 당연히 반딩이 더 세야 되겠죠. 예,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 자, 이제 마찬가지로 재밌는 걸 한번 해보면 뭐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2분의 1보다 작은 임의의 XB 지점을 하나를 골라봐요. 그러면 이거하고 더해서 1이 되는 지점이 XA이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 똑같이 이제 요 같은 지점이 되죠. 요게 얼핏 좀 어렴풋이 같은 여기 XB 그 얘기는 이제 XA는 1-XB인 거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한번 보면은 자 이걸 그냥 이게 이제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수식이나 그래프로부터 리절트를 바로 유도하지 않고 말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식으로 그냥 다이렉트로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을 드려요. 여기 보면은 아 이게 케이스가 2야. 그래서 데레이치 믹스가 0보다 작아. 또는 뭐 엡실론이 0보다 작아. 둘이 같은 거라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 B의 액티비티만 AB만 낮아지는 게 아니라 그죠? 모두 낮아져요? AA도 같이 낮아진다라는 거.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같은 성분일 때 그걸 해보면, 아, 제가 그림을 조금 잘못 그렸네. 여기다 그려야 되겠네.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아, 같진 않네. 이렇게 꺼서, 자, 요렇게, 우리가 이제, 아, 이거 지우고 다시 그릴게요. 자, 이 성분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꺼서, 라울션이면은 이 지점이어야 되잖아. 근데 지금 헨리 아니면은 액티비티가 이 지점이거든? 같은 성분일 때쯤, 여기쯤이 같은 성분이라고 이렇게 해봐요,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라울션일 때는 액티비티 A가 이제 A의 액티비티가 여기에 되는데 실제로는 헨리아는 이렇게 돼. 그러니까 같이 낮아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이해되십니까? 이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가서 원래는 여기였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지금 낮아진 거죠. 이렇게 요만큼. 이해되시죠? 같이 낮아진다라는 거. 그래서 그게 영어로 이렇게 써 있는 거야. The activity of the component in solution will be less in an ideal solution인데 이게 뭐 댄이겠지. 댄이 여기 있어야 된다고 난 생각하는데 뭐 오탄지 뭐 아니면 영어 문법이 이걸 허용한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저도 영어를 잘 못해서. 자, 그래서 같이 낮아진다라는 거. 그거 헷갈리지 마십시오. 예, 그럼 높아질 때는 안 해봐도 아시겠죠? 같이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자, 이건 다 뭐에 달린 거다? AB 반딩이 AA하고 BB 반딩의 이 중간값보다 세냐, 약하냐, 여기에 모든 게 달린 거예요. A하고 B를 섞어서 솔루션을 하기 때문에. 즉 무슨 얘기냐? A와 B가 서로를 굉장히 좋아해. 그래서 AA하고 BB 한 거보다 이 A, B 반등이 되게 세. 그러면 뭐야? 솔루션 한번 만들고 얘는 증발을 안 해. 증발을 안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 페이지에서 그 고체상에서 다른 고체상으로도 A하고 B가 잘 이동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겠죠. AB 반딩이 너무 좋으니까 굳이 다른 고체상으로 AB 반딩을 끊고 이렇게 이동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런 거고 이제 반대는 어떻게 됩니까? 반대는 이 입실론 AB가 이게 마이너스 값이라 그랬죠. 마이너스 값에서 이제 0쪽으로 어프로칭 하는 겁니다. 0이 되면은 반딩이 없는 거죠. 프리아톰이라고 그랬습니다. 어프로칭해서 이렇게 올라가요. 네거티브 밸류에서. 이렇게 높아. 그래가지고 여기 AA하고 BB 반딩의 평균값보다 높다 이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솔루션을 형성함으로써 실은 사이인 AB가 그러니까 AA가 서로를 좋아하는 것과 BB가 서로를 좋아하는 것의 이 평균값보다는 서로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AB가 형성이 된다는 얘기고 따라서 얘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그 페이지를 떠나려고 하겠죠. 그게
escaping tendency입니다. 솔리드 페이지를 떠나가지고 리퀴드 페이지가 되든 베이퍼 페이지가 되든 어나더 솔리드 페이지가 되든 기본적으로 논의는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같은 논의인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다시 강조를 했는데 이러다가 다시 다 수업하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해보죠. 지금 제가 지난번 교과서에서 KI 값으로 주어진 게 악필이라서 미안합니다. KI 값이 여기에 있는 감마 A 값하고 같은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얘를 이쪽으로 옮기면 KI인데 KA여야 되죠. 그러면 이게 A는 감마 A XA인데 이 감마 A가 사실은 제가 KA라고 그랬어요. 가서 헨리안일 때 그 액티비티 공식 보시면 이거 똑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지난 시간 수업을 할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렇게 이 형광등이 하나 들어왔어야 돼요. 램프가, 느낌표가. 무슨 얘기냐면, 아니 교수님 지금 분명히 우리 A가 거의 100%인데 B를 약간 섞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액티비티하고 몰 프랙션의 B를 뭐 로그 안에서 구한 건 좋았어. 그래갖고 XB를 0으로 보내죠. 왜냐면 그래야 B에 대해서 다일루 솔루션 조건이 충족이 되니까. 근데 그렇게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A에 대한 액티비티 코에피션트는 1이 나왔어. 그래서 AA하고 XA가 같아졌어. 그래서 이거는 라울션 솔루션이 된 거야. 자, 봐요. 이거 라울션 솔루션이야, 지금. AA가 XA가 같으니까. 근데 지금 이게 분명히 하나의 솔루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죠? 자, 이 밑에 걸 봅니다. A, B는 어떻게 됩니까? 감마 B, XB가 되죠. 그래서 이 가마비는 1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99.999%의 확률로 1이 아니니까 이거는 헨리안 솔루션이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이렇게 돼야지 정상인 겁니다. 물론 처음 수업을 들으면 교수 말 따라오느라고 그런 생각 못 해요. 교수가 딱 정해주는 거, 얘기해 주는 것만 따라오느라 바쁩니다. 보통 학생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수업을 듣는 도중에는 그 사람의 그 마인드가 교수의 말로 패킹이 돼 있어가지고 그 해석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그런 멀티트랙 마인드가 있어갖고 이런 생각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뛰어난 학생은 많지 않아요. 근데 수업 끝나고 나서 교수 말 잘 생각해보면 뭔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그게 뭐냐면 한 솔루션인데 A는 라울션 비헤이비어를 보이고 B는 헨리안 비헤이비어를 보이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이 솔루션은 헨리안 솔루션입니까? 아니면 라울시안 솔루션입니까? 이제 이런 게 헷갈리셔야 정상이에요. 헷갈리셔야 정상이야.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정답을 말씀드리면 이 솔루션은 헨리안 솔루션입니다. 왜 헨리안 솔루션이냐? 이 헨리안 솔루션에서 기본적으로 이게 액티비티가 1대1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게 어떤 컨스탄트 감마를 곱해야 되고 그게 감마비든 K비든 뭐 이름을 뭐든 중요하지 않죠. 그럼 헨리안 솔루션이야. 그러니까 B의 관점에서 봤을 땐 헨리안 솔루션인 거에 대해서 의문이 없어요. 그죠? 자, 됐지. 응?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이 라울션 솔루션하고 헨리안 솔루션 차이를 말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은 성분이 성분이 1로 가면 그러니까 10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물질에 근접하면 모든 헨리안 솔루션은 라울션 비헤이비어를 보인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를 얼핏 기억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 감마 A가 1로 나오는 것은 이 A라는 것의 캐릭터리스틱이 반영된 결과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보통 이제 케미스트리 쪽에 쓰이는 연력학에서 많이 하는 얘기인데 고체 순물질의 액티비티는 1이다라고 놓거든요. 뭐 그런 거하고 좀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체 고체 순물질의 액티비티가 왜 1이냐면 순물질이 되면 일단 라울츠호를 따르고 그러면 AA는 XA가 되거든. 순물질이면 이게 1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AA가 1이 되는 겁니다. 제가 학부 시절에 이거를 배울 때 가장 불만을 가졌던 부분이 이거예요. 사실 거의 외우라고 시키거든. 순물질, 뭐 고체 순물질은 액티비티 1이다. 그래서 로그 텀에서 다 지워버리거든. 날려버리고. 뭐 선배한테 물어보고 해도 조교님한테 물어보고 해도 뭐 딱히 답변은 없었어, 솔직히. 그냥 고체 순물질은 1이야. 교과서에 그렇게 써 있고. 근데 이게 나중에 제가 수업을 하면서 보다 보니까 아, 이렇게 설명을 하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왜 그걸 안 했을까? 자, 정리하겠습니다. 두 개를 섞는데 하나가 매우 양이 적어서 다일루 솔루션이면 그죠? 다일루 솔루션이면 이 B의 특성이 아주 라울션 솔루션을 따르는 애가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운 좋게 이 오메가 오바 감마 t가 딱 1인 거야. 그게 아니면 기본적으로 헨리안 솔루션인 거야. 아시겠죠? 딱 1이 아니면 요게 아니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헨리안 솔루션인 거고, 솔루션이 헨리안이거나 라울션이거나 관계없고 그 A, B 성분 두 개 중에서 어떤 거 하나는 다 1로 갈 거 아니에요, 성분이. 그럼 걔는 그냥 라울션 비헤이비어를 보여요. 자, 이거를 실질적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B가 매우 적기 때문에 이렇게 A가 천지인데 B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B는 어떻게 돼? 주변에 온통 A밖에 없지. 그러니까 모든 B는 다 AB 반딩을 하고 있어. 하지만 대부분의 A는 어떻게 돼 있어요? 대부분의 A는 다 AA 반딩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벌크에 대해서 에버리지를 때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AA 반딩의 특성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 AA 반딩의 특성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뭐야? 그러면 순물질이잖아. 그러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아시겠죠? 자,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같은 하나의 솔루션인데 거기서 B가 적어서 다일루 솔루션이면 B와 A는 처한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A는 주로 AA 반딩을 하고 있고 99%, B는 100% AB 반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차이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AB 반딩 때문에 얘는 이 감마비가 1이 아니어가지고 헨리안 비헤비어를 현저히 보이는 거고, A는 됐고 나는 100% 순물질이야 사실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 라울시안 롤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미약하게 하면은 이게 정확히 1은 아니고 약간 오프 되겠죠. 여기 이제 많은 어썸션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 실질적으로 고려하면 이게 정확히 1은 아니겠지.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이런 거지. 라울션 솔루션이라는 거는 하나의 어떤 그 구현될 수 없는 이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기체하고 비슷한 거지. 예, 그래서 이제 아이디얼 솔루션이란 말을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현되지 않는 거고 사실은 전부 다 헨리안인데 이 헨리안의 정도가 다르다는 거지. 어떻게? 이 감마 값이 얼마나 1에 가깝냐에 따라서. 음, 그게 이제 다르다는 거지. 자, 그래서 하나의 솔루션인데 A는 라울션이고 B는 헨리안인데 왜 그런가요? 답은 뭡니까? 왜냐하면 이 솔루션은 B에 대해서 다일루 솔루션이기 때문에, 그래서 B는 헨리안 비헤이비어가 현저해지고 A는 사실상 순물질에 가까운 거동을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라울션 룰을 잘 따른다. 그것의 액티비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 교과서에 딱 한 줄로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Both laws are applicable to all dilute solution 이래 돼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그 뜻이에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 책을 읽는 사람이 이거 한 줄을 읽고 이 생각을 어떻게 하지? 물론 하시는 훌륭한 분이 계실 수 있죠. 예, 굉장히 뛰어나신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예. 근데 저는 뭐 그거하고 관계가 없었고, 뭔 말이야 이렇게 한참 좀 고민하다가 나름 제가 얻은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더 하면은 지금 이게 진도를 못 나가서 다음 얘기를 하죠. 자, 이제 우리 뭐 했습니까? 아이디얼 솔루션 했고 레귤러 솔루션 했습니다. 제가 레귤러 솔루션 이름 이상하다 그러면서 레귤러 솔루션 다음에 이레귤러 솔루션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 이레귤러 솔루션이 아니고 이 다른 RS죠, 이거는. RS 프라임인가? 그 다음에는 리얼 솔루션 얘기를 합니다. 리얼 솔루션. 자, 그럼 리얼 솔루션은 가정이 뭐겠어요? 아이디얼 솔루션 가정 뭐였습니까? 델 H 믹스 0이다 였죠. 물론 뭐 델 V도 0이다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레귤러 솔루션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레귤러 솔루션에서는 이제 델 H 믹스가 0이 아니다. 근데 델 V는 또 0이다 이렇게 했죠. 네. 그러면 이 다음에 이제 리얼 솔루션은 뭐겠습니까? 딱 순서가 뭐예요? 아, 그러면 델 V도 0이 아니다 이런 걸 해야 되나? 예, 이런 느낌이죠. 근데 뭐 그런 얘기는 사실 없습니다. 여기 델 V 0 아니고 이런 거는 없고, 여기서는 뭘 가정하냐면은 요거 갑자기 엡실론은 0이 아니다를 가정합니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해. 자,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건 갈 수밖에 없어. 우리 처음에 레귤러 솔루션 할 때 이렇게 정의하잖아. 레귤러 솔루션 할 때. 그래서 엡실론을 이 반딩 스트렝스의 차액으로 정의를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서 델 H 믹스가 뭐라 그랬어요? 이 AB 반딩의 개수에다가 이 엡실론 곱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 놓고 갑자기 요 한 줄 건너가는데 갑자기 if epsilon is equal to 0 이렇게 탁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거 같으면 이거 다시 그 아이디얼 솔루션 아니냐고 이상하다고 그렇게 말했던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좀 사실 교과서 보고 다 읽어보시면은 아주 이렇게 미묘하게 이렇게 피해가는 그게 스텝이 보여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더라? 입실론이 아주 0은 아닌데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난다고 하면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아니 뭐 그 틀린 말은 아니야. 입실론이 0이면은 이게 논의가 무의미해지고 아이디얼인데 얘가 0이 아니면 일단 레귤러 솔루션이긴 하잖아. 근데 0에서 별로 안 멀다고 해. 그러면 PAB가 얼추 어프록시메이틀리 이퀄 투 이게 되지. 예, 교과서는 그렇게 회피했어요. 예, 그렇게 회피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레귤러 솔루션에 관한 여러 가지 결론을 유도할 때 그 했던 이 어썸션 if epsilon is equal to 0 요거를 브레이킹을 합니다. 이걸 브레이킹 하면은 리얼 솔루션이에요. 그게 리얼 솔루션입니다. 요렇게 아시겠죠? 자,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간단해. 이게 0이 아니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PAB가 올라가거나 PAB가 내려간다 그랬죠. 자, 어떤 경우에 PAB가 올라가 있습니까? 입실론 AB가 더 커야 되겠죠. 뭐보다 커야 돼? 2분의 1에 입실론 A 더하기 입실론 BB보다 커야겠죠. 이게 더 강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더 강해야 될 거 아니야. 자, 이게 지금 우리가 0보다 작게 했죠. 그러니까 이게 뒤집혀서 부등호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지금 이게 다 마이너스 값이에요. 근데 얘가 좀 더 스트롱거 반딩 했으면 좋겠잖아. 그럼 얘 두 개 더해갖고 평균 내면 뭔가 마이너스 값이 있겠지. 그 마이너스 값보다 더 마이너스여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래서 입실론 AB가 입실론 AB가 아니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입실론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얘를 뺀 거잖아. 이거에서 이걸 뺀 거잖아. 그러면 입실론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지. 그러면 PAB가 올라가고 입실론이 0보다 크다. 그러면 PAB가 내려가고. 자, 맞는지 봅시다. 볼까요? 자, 처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입실론이 0보다 작으면 PAB가 올라가고 입실론이 0보다 크면 PAB가 내려간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다? 그게 리얼 솔루션이다. 리얼 솔루션이다. 자, 이제 아이디얼 했고 레귤러 했고 이제 리얼 할 차례입니다. 리얼 솔루션. 자, 리미티드 프랙티컬 유즈 오브 더 프리비어스 모델. 이건 뭐 우리 다 알죠. 앞에 거는 어썸션 너무 많았잖아. 당연히 그 모델의 사용이 뭐야? 어썸션이 많이 붙어서 유도된 모델은 당연히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만 유효한 결과를 줍니다. 그래서 지난 모델이 뭐만 고려했어요? 이 S 컴피그의 효과만 고려를 했잖아. 그리고 인트라토믹 반딩의 효과만 고려를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바이너리 솔루션에 깁스 프리 에너지를 구하는데 요 두 개만 고려를 하고 나머지 다 뺐잖아, 우리가. S 서멀도 빼고 뭐 PB 이 변화 이것도 다 빼고 다 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약간씩 있을 때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이런 궁금증이 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교과서에서 계속 얘기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오버 심플리피케이션 오브 리얼리티. 그죠? 예, 실제를 너무 단순화했다. 그다음에 incorrect prediction of 델지 믹스 NT. 여기 N 컴포지션이라고 그랬어요. 성분하고 온도가 변할 때 이 얘네가 섞을 때 델지 믹스 값이 중요하다 그랬죠. 우리가 그 어떤 엔도소믹 반응이 어느 조건에서 일어날지 예측할 때 엑소소믹은 뭐 그냥 다 일어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 아무튼 깁스 프리 에너지 값의 이 정확한 예측을 못하게 되는 모델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왜냐면 깁스 프리 델지믹스 값에 이걸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자발인지 아닌지 어떤 상이 다른 상보다 안정한지 안 한지 이제 이런 것들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이 숫자들이 틀리게 되면은 그 조건이 틀리게 될 거고 그럼 우리가 엉뚱한 상이 예측 그 형성될 거라고 예측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델H 믹스하고 엡실론하고 오메가는 실질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0이 아니겠죠. 그죠? 네, 0이 아닐 겁니다. 따라서 어떻게 된다? 랜덤 어레인지먼트 오브 아톰은 이퀄리브리움이다라는 것이 뭐예요? 사실이 아니라고. 자, 이제 이게 다 0으로 놓으면 이걸 다 0으로 놓으면 랜덤 믹싱을 통해서 엔트로피 텀, S 컴피그 값을 맥시마이즈 하는 그 상황. 그게 이퀄리브리움이지. 근데 현실은 뭐야? 근데 현실은 이 세 가지 값이 다 0이 아닐 거기 때문에 랜덤 어레인지먼트라는 것은 이건 꿈이지. 이것이 실제 평형인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거의 없다는 거죠. 있기야 있겠죠. 네. 자, 그래서 그거는 not true고. 그래서 calculated value for delta mix will not give delta mean. 자, 이것도 그 모델의 한계로 좀 책에 지적이 돼 있는데 정확히 어떤 뉘앙스인지가 그 부연 설명은 없어요. 제가 이제 최대한 추측을 해보면 우리가 열심히 계산한 게 다 델지 믹스 값이야. 봐봐. 무슨 얘기냐면 우리 여기 열심히 계산한 게 이거잖아, 이거. 이거 다 델지 믹스 값이었죠. 그럼 우리가 뭘 계산 안 했어요? 이거. 그러면 XA하고 XB 값은 우리가 안다고 가정할 수 있으니까 GA 값하고 GB 값에 대한 논의가 없죠. GA 값하고 GB 값은 우리가 저걸로 예측을 못해.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엡실론 정의를 0보다 작다고 놓고 델지 믹스 값 계산해도 아무 문제 없거든요. 왜냐면 같은 조건에서 계산한 G 값에서 뺀 거니까 뭐 다른 방법으로 계산해도 그 델지 값이 바뀔 리는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깁스프리 에너지의 차액을 계산할 때는 우리가 이미 지점을 갖다가 에너지를 0으로 지정하고 계산하고 뭐 관계 없어요. 근데 이 절대적으로 G 값을 구할 때는 그게 조금 얘기가 다를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거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다? 그 이전에 우리가 한 모든 논의는 델지믹스 값 계산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G 미니멈 값을 주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에 있는 그래프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예. 책에 안 써있는 얘기 할 때가 중요하죠. 자, 여기 지금 델지믹스 값입니다. 자, 미니멈 값 어딘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입니다. 제가 이 그래프 0.5에서 대칭이라 고 그랬어요. 그래서 따라서 이 두 지점에서는 이 미니멈 값이 그죠? 요 y축 값은 같겠죠? 대칭이니까. 그죠? 요 x 값도 사실은 대칭인 겁니다. 여기에서의 이 xb 값과 여기서의 이 xa 값이 같겠죠? 예. 요렇게 그 델지 믹스의 미니멈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GA하고 GB가 같지 않은 시스템에서 저걸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저거는 이제 대칭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 지금 이거 자체는, 델지 믹스 자체는 이게 대칭이야. 근데 실제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렇게 될 건데, 자, 이렇게 하면 이거 대칭 아니라 그랬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대칭 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여기는 갭이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그려보시면 알아요. 여기 대칭 안 됩니다. 대칭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미니멈 G값이 여기서 이렇게 0을 구해야 되잖아. 그게 무슨 얘기야? 결국 이 GA하고 GB 값의 차이의 그 그레디언트가 이 델지 믹스의 그레디언트에 더해지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이 미니멈 G값이 되는 컴포지션을 우리가 구할 수 있거든요. 아시겠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토탈 G값이 미니멈이 되는 성분비하고 델지 믹스가 0이 되는 성분하고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거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정정했었죠. 이거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야. 델지 믹스 값의 미니멈인 성분하고 델지에다가 여기다가 G1을 고려해가지고 그 토탈 G2 값 이것의 미니멈은 혹은 이거 G라고 쓴다고 했죠. 이것의 미니멈이 되는 그 성분 XB는 같지 않습니다. 같을 수 있지. 어떤 경우에만 같냐면 GA하고 GB가 같으면 이렇게 스트레이트 라인이 X축에 평행하면 근데 얘가 이렇게 기울기를 가지면 요래 되면서 이게 같은 지점이 아니고 미세하게 다른 성분에서 어, 로컬 프리에너지 미니멈 포인트, 미니마 포인트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이해 안 되시면은 영상 돌려보세요, 몇 번째. 자, 그래서 뭡니까? Calculated value for Gmix가 will not give G minimum. Gmix 값, 델 Gmix 값 뭐 열심히 계산했는데 그래서 G minimum 어디냐고. 안 준다는 거지. 자, 그래서 그런 한계가 이 기존에 우리가 했던 레귤러 솔루션까지의 논의의 약점이다라는 거를 이제 처음으로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희소식은 이 뒤에는 수식적으로 유도는 안 해. 그러니까 이거를 0을 아니게 놓으면은 저렇게 어떤 심플한 그 수학적 유도가 안 되는지 이 뒤에는 사실 더 이상 수식적인 논지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actual arrangement of atoms percent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얘기냐? 어, 풀리 믹싱이 안 된다는 거지. 랜덤 어레인지먼트가 안 되고 이 델H 믹스가 0보다 크든 작든 간에 뭔가 이 아톰이 클러스터링이 나게 된다는 겁니다. 네, 클러스터링이 난다는 거. 자, 그래서 compromise gives lowest E consistent with sufficient S to achieve G minimum. 그러니까 우리가 프리에너지를 미니멈을 하고 싶어요. 그죠? 그러면 이 미니멈 여기 지금 맥시멈 S라고 안 합니다. sufficient한 엔트로피 하고 이제 가장 낮은 그 에너지 하고 그죠? 네, 요거에 컴프로마이즈. 사실 내가 볼 때는 에너지도 가장 낮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이 E와 S의 어떤 그 옵티멈 컨비네이션이 있겠죠. 그런 아토믹 어레인지먼트가 무엇일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는 겁니다. 언제? 이게 0이 아닐 때. 그래서 만약에 입실론이 0보다 작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입실론 AA가 죄송합니다. 항상 이게 문제야. 입실론 AB가 자 이거 여기다 아예 써놓고 해야겠다. 입실론 AB 입실론 빼기 2분의 1
입실론 AA 더하기 입실론 BB. 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게 0보다 다 작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야? 그 말은 얘가 어, 보자. 0보다 작다. 그럼 얘가 더 커야 된다는 얘기죠? 얘가 더 커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네. 이게 되게 헷갈려요. 앞에 가서 계속 보고 와야 돼. 그냥 적어놔야겠다. 네. 이제 여러분 유도했으니까 저는 이거 보고 할게요. 자, 여기서 요게 0보다 작으면 PAB가 올라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AB 반등이 센 겁니다. 자, 그걸 가지고 여기를 봅시다. 다음번에 여기다 수식을 옮겨놔야겠다. 강의 노트를 고쳐서. 자, 적어놓자. AB 반등이 더 세죠. 자, 여기 써있네. with more AB 반등. 자, 그러면은 A가 있죠. A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거 랜덤 어레인지먼트 아니에요? 그죠? 완전히 그냥, 그죠? 딱 보시면은 모든 집값에 대해서 다 서로 다른 거 다 AB 반딩 개수가 맥시멈이 돼 있죠. 지금 이거 내가 봤을 때 PAB가 사실상 맥스입니다. 맥스. 이 이상 PAB를 늘릴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 아톰이 딱 100개 주어져 있는 거거든요. 이 100개인 거 어떻게 하냐면 이쪽으로 10개, 이쪽으로 10개 정사각형이라서 이게 100개입니다. 100개인데 PAB가 이렇게 맥스로 주어져 있어요. 이 PAB 맥스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은 이 서페이스 이펙트 무시할게요. 서페이스 이펙트를 고려하면은 괜히 쓸데없이 계산만 귀찮아지고 별로 도움되지 않아요. 논의 전개. 벌크의 이 안에 존재하는 아톰 아무거나 하나 골라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반딩이 4개죠? 반딩이 4개잖아. 그러면 이게 뭐야? AB 반딩이 AB 반딩이 4개인 거지. 그죠? 자, 이 아톰이 총 몇 개라고 했어? 100개잖아. 그러면은 AB 반딩의 개수가 400개여야 되죠? 하나당 4개니까. 그죠?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실제로는 하나의 반딩을 2개의 아톰이 쉐어를 하잖아. 그러니까 나누기 2가 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나누기 2 있어야 된다 얘기했죠. 그래서 이게 200개가 됩니다. 200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코디네이션 넘버는 4한 거야, 지금. 이게. 코디네이션 넘버 오브 코디네이션. 그렇지만 Z는 뭐야? 4 나누기 2인 거지. 코디네이션 넘버를 반으로 나눈 거지. 자, 이게 뭐 무슨 얘기냐면은 이 앞쪽에 가면 또 이것도 할 수가 있어. 자, 여기 보면은 죄송합니다. 클릭질을 못 하겠네, 이게. 네, 여기 다시 다 지우고 자, 여기 보면은 AB 반딩의 개수 구하는 식이 있어요. AB 반딩의 개수 구하는 식. 자, 그럼 여기서 NA가 어떻게 됩니까? NA가 토탈 아톰의 개수니까 뭐야? 10 곱하기 10이면 100이네. Z는 뭐야? Z는 일단 4개니까 4라고 해볼까? 그러면 뒤에 XA는 어떻게 돼? A하고 B하고 개수 같았죠. 그럼 0.5, 0.5가 되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 이거는 0.25가 되나? 이렇게 없어지고. 그러면은 PAB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PA가 100이 된다는 얘기지. 자, PA가 100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 PA 100은 이게 PAB의 맥스 값입니까? 아니죠. 이건 언제 값이냐면은 엡실론이 0일 때 엡실론이 0이어서 레귤러 솔루션일 때 PAB 값이 100이 나온다는 거야. 아시겠죠? 지금 우리가 여기다가 이 몰 프랙션을 곱해놨기 때문에 두 번이나 이게 4분의 1 토막이 났잖아, 지금. 이해되시죠? 네. 4분의 1 토막이 났기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PAB 맥스 값은 약 200 정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입실론이 0일 때 PAB 값은 뭐 한 100 정도가 나와요. 그거를 이제 좀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균질하게 섞인 거는 AB 반드가 더 이렇게 세서 그래서 엡실론이 0보다 작아서 더 안정해서 이렇게 완전히 어, 섞인 그런 게 되는 거고 이걸 사실 랜덤 어레인지먼트라고 하는 게 용어가 좀 혼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왜냐면 이 섞이기는 풀리 믹싱이 된 건데 그죠? AB 반딩 개수가 맥시멈이 된 건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거를 사이트에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A 사이트, B 사이트, A 사이트, B 사이트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흰색 아톰이 A고 검은색 아톰이 B라고 하면은 이 구조가 계속된다 그러면 아무리 멀리까지 가도 이 결정 구조, 이 검은색과 흰색의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이 롱레인지 오더는 그죠? 긴 거리를 가도 있는 그 오더, 질서는
영원히 계속될 거 아니야. 영원히.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랜덤의 정의하고 좀 반대되잖아요, 반대. 그래서 조금 거기서 혼동이 있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예. 이 케이스는 틀림없이 뭡니까? 엡실론이 0보다 작을 때인 거죠. 자, 그러면은 어, 말이 이제 의미가 이렇게 정의가 될 수 있는 거죠. 아, 어떤 배치든 간에 엡실론이 0인 배치. 엡실론이 0인 배치. 그러니까 AB 반딩과 AA 반딩과 BB 반딩이 물론 이제 AA 반딩하고 BB 반딩은 뭐 이게 여기에 대한 언급은 없죠. 그냥 AB 반딩이 AA 반딩과 BB 반딩의 평균치적인 강도를 가질 때는 그죠? 이것들이 어느 정도 섞여서 존재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돼. 그러니까 랜덤이야 말 그대로. AA도 있고 BB도 있고 AB도 있고 그냥 말 그대로 랜덤. 그냥 정말 난잡한 그런 상태. 그게 그건 거고. 반대로 입실론이 0보다 작아지면은 그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오더드 스트럭처가 되는 거예요. 뭔가 정렬된, 정돈된. 왜? 시스템이 하나의 타입의 반딩을 극히 선호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경우에 그 시스템에 그 반딩밖에 없어. 지금 봐봐요. 하나의 타입의 케미칼 반딩밖에 없지 전체 고체 재료에. 이해되십니까? 이거 정말 싱글 페이지잖아. 정말 싱글 페이지 아닙니까? 다 균질하잖아. 아니, 물론 우리가 어떤 물성치를 측정하는 분해능을 요 아톰 하나만큼으로 작게 하면 그러면 다르겠지.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래도 아톰 한 몇 개쯤 있는 이렇게 해가지고 측정하면 어때요? 똑같이 나올 거 아니야. 응? 정말 그야말로 호모지니어스 페이지가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옆에를 보면 어때요? 옆에는 지금 입실론이 0보다 큰 경우거든. 그러면은 얘들이 AB 반딩을 싫어해. 그 말은 뭐냐면 AA 반딩하고 BB 반딩이 상당히 형성이 된다는 거야. AB 반딩도 약간 형성이 되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검은색, 흰색이 있는 요거만 AB 반딩인 거고 검은색들끼리 모여있으면은 뭐 AA 반딩이고 흰색끼리 모여있으면 BB 반딩이고 그건 이제 우리가 AB를 정하면 되겠죠. 이런 것들 다 섞여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면 쉽게 말해서 A하고 B 반딩이 더 약하다는 거는 A와 B가 섞이기 싫어한다는 거야. 그냥 야, 나 AA끼리 있고 BB끼리 있으면 더 안정하고 좋은데 우리가 왜 굳이 AB 반딩을 만들어야 되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만들어야 되는 우리가 일단 섞여 있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만들어야 되는 그런 반딩을 빼고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뭉쳐 있을래 라는 이런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지금 입실론 값이 0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C는 무슨 케이스가 그러나요? With large atomic size difference, quasi-chemical model becomes invalid.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 까만색 숨어 있지. 이거는 뭘 나타낸 거냐면은 이 까만색이 이 흰색보다 작다는 거야. 작기 때문에 이 흰색 사이에 있는 요게 빈틈 보이지 않습니까? 요거 이거 인터스티시스라고 얘기한다고 제가 얘기했죠. 예, 인터스티시스, 인터스티셜 그 용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조그만한 데 들어갈 수 있는 애가 있으면 그냥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지. 그러면은 완전히 어떻게 돼? S 컴피그 계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했던 모든 논의가 다 무의미해. 아시겠죠? 네, 모든 다 무의미해. 자, 그래서 그거를 꼭 알고 계시고 자,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드릴 건 뭐냐면은 온도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 뭐 정답 바로 말씀드리면은 온도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 온도를 올리면 이 얘가 지금 믹싱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잖아. 그죠? 믹싱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온도를 올리면 내 생각에는 이 B가 좀 더 균질하게 섞일 겁니다. 그러니까 AB 반딩의 개수가 어, 늘어날 거야. 늘어날 거야. 지금 아마 요 질문은 제가 의도한 게 그때 당시에 적을 때 뭔 생각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요 AB 반딩이 여기서는 엡실론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잘 안 섞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섞일 거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말하고 싶었던 건 뭐겠어? 이거지 이거. 제가 지금 안 섞이는 거는 온도가 낮을 때는 여기에 이렇게 포비드된 성분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다른 성분 두 개가 생길 건데 얘를 우리가 온도를 올리면 풀리 믹싱이 가능하다는 거지. 왜? 마이너스 티델스 믹스텀이 H 믹스를 완전히 이겨버려서. 지금 우리가 이 입실론이 0보다 큰 경우 얘기하잖아. 입실론이 0보다 큰 경우. 제가 입실론하고 오메가하고 데레이치 믹스하고 부호 다 같다 그랬죠. 데레이치 믹스가 0보다 큰 경우거든. 자, 여기 보면은 오메가가 0보다 큰 경우죠. 이게 데레이치 믹스가 0보다 큰 경우고 입실론이 0보다 큰 경우고 그래요. 그래서 저온일 땐 이렇다가 고온일 땐 이렇게 된다는 거지. 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 설명을 이제 못 따라오셨으면은 이거만 저 질문을 이제 기말고사에 내면 이제 굉장히 창의적인 답변들이 나옵니다. 온도를 올리면 어떻게 되느냐. 예. 밑도 학생들 그렇게 생각했을까? 교수가 밑도 끝도 없는 걸 묻네. 가르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예. 이거 그림 주고 온도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예. 이렇게 물으면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괜히 쓸데없는 계산기 수천 번 두드려야 되는 계산 문제 내지 말고 그냥 이 그림 주고 예, 온도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했을 때 그 답변 적는 수준을 보면 제가 한 학기 동안 수업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참담함이 있죠. 자, 계속 얘기를 해봅시다. 자, 리얼 솔루션 어떻게 되냐면 디그리 오브 오더링. 뭐 오더링은 이제 뭐 클러스터링이라고도 이제 하나 보네요. 디그리 오브 클러스터링, 디그리 오브 오더링. decreases as t increase.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오더링은 오히려 이걸 오더링이라고 안 하고 이걸 오더링이라고 하는 느낌이죠. 얘네끼리 이렇게 뭉쳐 있는 거를. 신기합니다. 그죠? 예. 참 솔직히 잘 이해는 안 돼요. 이 어떤 양키 센스라고 해야 되나? 이 영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거에다 대고 오더링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말이죠. 예. 이건 굉장히 로컬 클러스터링이고 이건 뭐 모르겠어요. 풀리 믹싱이 된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아무튼 이 importance of s가 있기 때문에 importance of s가 있기 때문에 이 degree of clustering 그러니까 오더링이라고 하면 안 하다. 근데 degree of clustering이라고 하면 와닿지. 자, 그러고 앞에 그림 보면 아 이거는 클러스터링 우리가 바로 동의되지. 온도를 올리면 어떻게 된다? 클러스터링 정도가 줄어서 얘가 섞인다는 거지. 이렇게 섞인다는 거. 그럼 사실은 얘가 이쪽으로 가는 거잖아. 신기하죠? 그러면 얘가 오더링이 안 됐다는 뜻이야? 이렇게 느껴집니다. 자, 영어의 함정이 참 우리를 힘들게 하죠. 예. 자, 아무튼 클러스터링 되는 정도는 온도가 올라가면 감소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유는 뭐다? S가 비슷한 값의 S여도 온도 T가 올라가면 계속 그 빼지는 값이 커지니까 엔트로피가 큰 페이지가 항상 고온에서 더 선호되게 돼 있고 엔트로피가 이거는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서멀 엔트로피를 디스리가드 하면 컴피규레이셔널 엔트로피가 이게 커요 이게 커요 누가 봐도 이게 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아예 논외고 지금. 그냥 이거는 어떤 이그젠플로 보여주기만 한 거지. 아토믹 사이즈가 다르면 그냥 아예 다 따로 이론 만들어야 된다는 거. 자, 그렇고요. 바로 그 얘기를 하네요. 사이즈 디퍼런스에 대해서. 자, 비트윈 아톰. 원자 사이의 사이즈가 크게 다르면 어떻게 되느냐? 커지 케미칼 모델은 언더에스티메이트 델 E 믹스 믹싱에 의해서 인터널 에너지 변화를 갖다가 조금 과소 평가를 한다. Since no account is taken of the elastic strain. elastic strain 이건 뭡니까? 이제 그 NE220에서 again NE220에서 크리스탈 스트럭처의 기초를 잘 배우신 분들은 알겠죠. 유니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유니셀이라는 게. 유니셀이라는 건 뭐냐면 아톰들이 다 제자리가 있죠. 제가 지금 그리는 거는 심플 큐빅입니다. 심플 큐빅 SC죠. 심플 큐빅 크리스탈 스트럭처. SC, SCC 뭐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이런 유니셀이 있으면은 아톰들이 다 제자리가 있어요. 그죠? 여기 우리가 이렇게 노테이션 다 있는 거 알죠? 그래서 뭐 여기 뭐 원원지로에 아톰이 뭐 A 타입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크리스탈 스트럭처의 정의죠. 이 유니셀이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아토믹 사이즈가 달라갖고 요 아톰과 요 아톰 사이에 요 빈 공간에다 여기 뭐 다른 아톰이 만약 들어가고 이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는 이 아톰의 프레젠스 때문에 그 근처에 있는 니어리스트 아톰들은 특히나 더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려 나가게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톰이 하나 찡겨 들었으니까 얘들이 바깥쪽으로 아웃워드 모션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대로라면 얘들이 그 원자 두 개 사이에 이렇게 아토믹 포텐셜이 있어서 이 아톰이 여기쯤에서 이렇게 위치하고 얘네가 이렇게 서멀리 바이브레이션 한다 이거 배우셨죠? 그래서 온도 올리면 이 바이브레이션 정도 커져가지고 시스템 볼륨이 증가한다 이런 거 배우셨잖아. 이런 상태인데 그냥 원자를 끼워 넣어가지고 얘가 아톰이 여기 있지 않고 위치가 이쪽으로 푸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아토믹 포텐셜 몰에서 더 위로 올라가게 되지. 그럼 뭐 무슨 얘기야? 불안정해졌다는 얘기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입실론 뭐 AA가 예를 들어서 원래 여기 있었는데 얘가 갑자기 이 위로 올라가는 거지. 인터스티셜이 생기면 입실론 AA 프라임이 이렇게 위로 프리 아톰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거지. 그거를 이렇게 일라스틱 스트레인 텀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이 스트레인이라는 게 뭡니까? 이 잡아 당겼을 때 스트레스를 줬을 때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재료가 늘어나는 거. 그러니까 잡아 당기거나 혹은 이렇게 압축을 했을 때 재료가 늘거나 줄거나 하는 거. 그죠? 그 길이의 비로 보통 나타내죠. 이렇게 나타내나? 델 L, L? 네.
와, 이 고체역학 배운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막 가물가물합니다. 예. 일라스틱 스트레인. 자, 아시겠죠? 크리스탈 스트럭처가 있고 유니셀이 있는데 여기 중간에 아톰을 끼워 넣으면 여기 있는 아톰들이 마치 스프링 늘어나듯이 아웃워드 모션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대리가 어떻게 돼? 아톰을 하나를 믹싱함으로써 인터스티셜 사이트에 이 주변에 있는 니어리스트 아톰들이 전부 다 불안정해졌다는 거지. 전부 다 조금씩 밀려났을 테니까 제일 안정한 위치에서 바깥쪽으로.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대리 믹스 값이 좀 크게 변화하는 게 있을 텐데 그것이 무시가 됐다는 거야. 무시가 돼서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처음에 우리 사이즈 다 갖다가 놨죠. 사이즈를 다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 섞어도 일라스틱 스트레인이 빵이지. 이해되십니까? 아톰이 사이즈가 미스핏이 있으면 어떻게 돼? 그러면 아톰들이 다 제 위치에서 약간씩 어긋나게 되고 이렇잖아. 그러면 사실은 대리가 더 이렇게 프리아톰으로 한층 더 올라가는 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시스템이 그걸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지. 더 안 섞일 거 아니야. 응? 네, 뭐 그렇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쿼지 케미칼 모델 이렇게 한 거는 굉장히 잘 섞이는 쪽으로 어썸션이 잡혔다. 뭐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네요. 자, 그래서 since no account is taken of the elastic strain field which introduces a strain energy term into del H mix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섞으면 스트레인 에너지 때문에 del H 믹스 값이 좀 더 이렇게 파지티브한 쪽으로 움직인다. 네, 그런 겁니다. 감소 증가란 말을 최대한 안 쓰려고 그래요. 네, 헷갈려서. 자, 그래서 when the size difference is large, interstitial solid solutions are energetically most favorable. 그러니까 이제 이 interstitial 사이트가 이 아톰을 이렇게 유니셀이 주어지면 인터스티셜 사이트의 그 크기를 구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구해 보셨어야 돼요. NE20에서. 인터스티셜 사이트의 크기를 구했는데 거기에 섞여 있는 아톰이 뭐 A 타입, B 타입, C 타입 아톰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거보다 작아. 그러면 얘는 정해놓고 인터스티셜 사이트로 가겠죠. 아니 생각해봐. 여기 빈 공간에 그냥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굳이 옆에 있는 애들 밀 이유가 없잖아. 밀 힘도 없을 거고. 아시겠죠? 아, 물론 퀸칭해서 특정 사이트에다가 얼려놓으면 밀 수도 있겠지. 근데 보통 이 작은 애들은 디퓨즈 비트도 엄청 높아요. 작기 때문에 잘 움직이거든. 그러면 인터스티셜 찾아서 다 들어간다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네. 자, 그렇고요. 그래서 interstitial solid solutions가 energetically most favorable 하다. 그러니까 작은 아톰이 있으면 당연한 얘기 하고 있고요. 자, new mathematical models are needed to describe these solutions. 이러고 여기서 end of story입니다. 아, 굉장히 편리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뭔가 좀 더 대학원 과목에서 배워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trong chemical bonding between the atoms. 자, 이거는 뭡니까? AB 반딩이 강한 경우죠. 그러니까 PAB가 되게 올라가는 경우야. PAB가 극단적으로 올라가는 경우.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 tendency for the formation of intermetallic phases. 이거 중요해요. intermetallic phase. intermetallic phase는 뭐냐면은 그냥 간단히 예를 들게. A가 있고 B가 있는데 내가 얘를 섞으면은 내가 얘를 뭐 아무 성분으로 섞어요. 그러면은 그 성분비대로 얘가 섞여 있어야 될 것 같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유텐지아를 만들면 이 합금에 어디를 재도 이 10웨이트%의 지르코늄이 들어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현실은 안 그래. 현실은 어떻게 되냐면은 유의 한 45웨이트% 지르코늄을 가진 델타 페이즈하고 그다음에 유의 한 0.5웨이트%의 지르코늄을 가진 알파 우라늄이 자 델타 UgR2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친숙해져야 되는 금속 합금 해결료의 성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델타 유지알타고 알파 우라늄이 생기거든요. 10%를 넣는데 이래. 이런 이유가 뭐야? 이런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U하고 GR이 이 인터메탈릭 페이지를 형성을 하거든. 그게 뭐냐면은 UGR2입니다. 얘가 자, 퓨어 우라늄은 알파상, 베타상, 감마상 그리고 나서 녹거든요. 온도 올려가면. 근데 델타라고 돼 있고 얘는 이제 C32라고 하는 헥사고널 크리스탈 스트럭처를 가져요. 클로즈 팩트가 아닌 헥사고널 크리스탈 스트럭처를 가지는데 이종의 아톰이 유니셀에 들어있죠. UGR 아톰이. 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델타상으로 정의를 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얘가 넌스토이키오메트리 페이지긴 하지만 어쨌든 U하고 GR의 비율이 대략 1대2에 맞춰져요. 1대2에. 1대2에. 자, 그런 거를 인터메탈릭 페이지라고 합니다. 자, 이게 인터메탈릭 쉬워요. 메탈 아톰이 두 종류가 있는 거야. 근데 걔네끼리 마치 세라믹을 만든 것처럼 이렇게 하나의 상을 만드는 거지. 보통 이 인티저 레이시오를 인볼브해서 정수비가 맞게. 자,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인터메탈릭 페이지라 그래. 인터메탈릭 페이지는 당연히 이거 말고도 뭐 많이 있어요. 뒤쪽에 예시도 있으니까 거기 가서 다시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다른 종류의 아톰이 스트롱 케미컬 반딩을 하는 경향성을 보이면 인터메탈릭 페이즈가 자주 등장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합금들의 상평 형도를 보면은 거기에 다양한 인터메탈릭 페이즈들이 표시가 되어 있고 그 인터메탈릭 페이즈들은 당연히 어떻습니까? 높은 확률로 순물질계에서 유너리 페이즈 다이그램에서 존재를 안 하는 상들입니다. 두 개를 섞었을 때만 생기는 상이 나오는 거야. 사실은 이 바이너리 시스템에서 순물질일 때는 없는 뭐 여기 알파 베타 감마고 여기가 알파 베타인데 여기에 만약에 델타가 생기면은 이게 알파 지르코늄입니다. 베타 지르코늄이고 감마 우라늄, 베타 우라늄, 알파 우라늄인데 여기서 델타 UgR2가 생겨. 그러면 얘는 사실은 이 U에도 없고 GR에도 없잖아. 순물질일 때는. 그럼 이 안에 생기잖아. 그럼 이런 애를 뭐라 부르냐면은 인터미디에이트 페이지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가운데에서만 존재하는 상인 거야. 순물질계에서는 존재를 안 하는 상인 거지. 그래서 어, 인터미디에이트 페이즈이면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 간의 정수비 반딩을 하고 있으니까 인터메탈릭 페이즈이면서 인터미디에이트이면서 존재 범위가 성분비가 넓으니까 넌 스토이키 메트릭해요. UGR이 1대2여야 되는데 딱 1대2 아니어도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넌 스토이키메트릭하다고 합니다. 이거를 1대2를 딱 지켜야 되면은 이제 스토이키메트릭이고요. 그래서 넌 스토이키메트릭 인터미디에이트 인터메탈릭 페이즈 그게 이제 우라늄 델타 페이즈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스트롱 케미컬 반딩을 하게 되면은 저런 식으로 된다. 네, 그렇습니다. 재밌는 거는 UGR 시스템에는 나중에 설명할 텐데 감마 1 더하기 감마 2 페이지 존이 있거든요. 이 감마는 둘 다 BCC입니다. BCC고 U와 GR이 이 비율 상관없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같은 크리스탈 스트럭처인데 서로 섞이지 않는 두 개의 상이 보이는 걸 갖다가 이제 미서빌리티 갭이라고 그러거든요. 서로 섞이지 않는 그런 그 갭. 미서빌리티 갭은 U하고 GR이 서로 싫어해서 생기는 거여야 돼요. 이거 나중에 설명할 거거든요. 이거 지금 놀랍게도 진도 범위에 있어요. UGR 시스템에 대해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미서빌리티 갭이 왜 형성되는지에 대한 게 이 강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서빌리티 갭이 있어요, UGR은. 그러면은 U하고 GR이 싫어한다는 얘기잖아. 근데 여기 보면은 스트롱 케미칼 반딩을 해야 인터메탈릭 페이지가 생긴대잖아. 근데 인터메탈릭 페이지는 생겨.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경우 많이 생길 거예요. 교과서에서 세즈 원싱 하는데 내가 읽은 논문에서 세즈 원어나더 이러면 저는 담배를 안 핍니다만은 뭔가 건물 1층에 나가서 이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한숨을 좀 쉬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죠. 자, 아무튼 일반론적으로 이렇다 이겁니다. 스트롱 케미컬 번딩, 인터메탈릭 페이즈. 인터메탈릭 페이즈 당연히 우리가 뭐예요? 열심히 활용하겠죠. 여기저기서 많이 보게 되실 거예요. 자, distinct from solutions based on the pure component. 당연히 구별되겠죠. UGR2 페이즈, UGR2 델타 UGR2 페이즈 당연히 구별되겠죠. 어떻게 해요? 짙은 회색으로 구별됐었잖아. 첫 번째 강의 노트 가서 다시 한번 보세요. 알파 우라늄의 바다에 델타 UGR2 프리시피테이시 둥글둥글하게 떠 있는 게 수없이 보일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디스팅트 안 하다라고 할 수는 인디스팅기셔블 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자, U에다가 GR을 넣어서 솔루션을 만들었어요. 솔루션 만들었는데 난데없이 델타 UGR2가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디스팅트 하다는 거야. 뭐로부터? 알파 우라늄으로부터. 당연히 알파 지르코늄으로부터도 디스팅트 하지. 알파 지르코늄으로부터 디스팅트한 거 우리가 안 보게 된 이유가 뭐예요? UGR은 해결료로만 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U가 더 많지. GR이 더 많은 경우는 드물어. 언제 더 많습니까? 잠수함 해결료. 잠수함 해결료 만들 때는 여러 가지 이유로 지르코늄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걸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알파 지르코늄의 바다에 델타 UGR2 해결료가 이렇게 떠 있지.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 이 해결료에서 핵분열해서 방사능 나오는 게 여기 알파 지르코늄 매트릭스에 갇혀갖고 이 안에서 이렇게 다 갇혀서 다 받아주죠. 해결료 오래 가지 않겠어요? 튼튼하고. 잠수함에 씁니다. 나중에 수업 시간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자, since they have a different crystal structure, may also be highly ordered. 자, 델타 UGR2, C32라고 불리는 구조라고 했고, 이
헥사고날 크리스탈 스트럭처입니다. 클로즈 팩트 아니고요. 자, 디퍼런트 하죠. 알파 오소롬빅이고 베타 테트라고날이고 가마 BCC고 알파 지르코늄 HCP고 베타 지르코늄 BCC입니다. 베타 지르코늄하고 알파 감마 우라늄이 둘 다 BCC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잘 섞입니다. 예. 그렇지만 미서빌리티 갭은 있어요. 나중에 미서빌리티 갭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제가 들은 예시가 맞죠? 예. 디퍼런 크리스탈 스트럭처 가지고 자, 하일리 오더드 돼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제가 크리스탈 스트럭처를 아주 정확히 그리진 않을게요. 이렇게 베이스 라인 이렇게 플레인 있고 이렇게 아톰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아톰 3개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헥사고널 크리스탈 스트럭처 델타 UgR2 그러면 이제 여기 뭐 우라늄만 되고 여기는 뭐 지르코늄만 되고 이런 사이트 다 정해져 있어요. 어디는 우라늄하고 지르코늄이 번갈아 들어가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하일리 오더도 돼 있는 거죠. 클러스터링 잘 돼 있는 거죠. 네. 클러스터링이 잘 돼 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이번 강의로부터 막바지로 치닫고 있으니까 이번 강의가 2시간이 되더라도 한번 끝을 향해 가보죠. 자, 오더드 페이지란 무엇인가?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숏레인지 오더에서 SRO가 있고 롱레인지 오더에서 LRO가 있고요. 그러니까 뭐 LRO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이게 롱레인지 오더인 거고 아무리 멀리 가도 똑같은 구조만 계속 나오잖아. 그럼 롱레인지 오더인 거고 숏레인지 오더는 뭐야? 아주 작게 보면 오더가 있는 거지. 근데 좀 길게 보면 그 오더가 반복 재생산이 되고 있지 않은 거고. 자, 그래서 언제 숏레인지 오더가 생기나요? 오메가가 0보다 작을 때. 오메가가 0보다 작을 때 언제야? 이거지. 네. 엡실론이 0보다 작을 때. AB 반드가 조금 많이 더 생기죠. 자, AB 반드가 조금 많이 생겨. 그러니까 이 AB 반드의 개수가 랜덤 믹싱보다는 더 많이 생겨. 아까 우리가 이 원자 100개인 시스템에서 PAB 랜덤 100인 거 구했죠? 자, 어떻게 구했습니까? 다시. 자, NA는 100이고, G는 4고, XA 곱하기 XB는 4분의 1이어서 PA 랜덤 100으로 된다 이렇게 구했죠? 그게 어디 있을까요? PAB 랜덤 뭐 그런 건 없네. 예, 여기는 없는데 표시는 안 됐는데 아무튼 이 값이 나와요. 이게 맞을 거예요. 제가 이 숫자는 검증을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PAB 맥스 값은 대략 200개라고 했죠. 이게 100개가 있는데 G가 4니까 400개의 반딩이 있는데 쉐어를 하니까 2분의 1 곱해줘야 돼서 AB 반딩의 맥시멈 개수는 200개가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무슨 지표를 만들었냐면은 degree of ordering 혹은 clustering can be quantified by defining a SRO 파라미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S가 몇 개의 AB 반딩이 있느냐에서 랜덤된 걸 빼주고 맥시멈에서 랜덤을 빼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PAB가 PAB max일 때 이 값이 1이 되죠. 즉 뭐야? S가 1일 때가 숏레인지 오더가 제일 큰 거야. 그러면 이때를 뭐라고 하냐면 그걸 롱레인지 오더라고 하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PAB 맥스면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럼 롱레인지 오던 거지. 숏레인지 오더는 뭐야? S가 이제 뭐 0은 아닌 거야. 이게 왜냐면 PAB가 PAB 랜덤이 되면은 이게 0이 될 거 아니야. 그죠? 0이 될 거니까. 그래서 0보단 좀 큰데 1보단 많이 작고 그러면 숏레인지 오던 거고 1에 매우 가까우면 롱레인지 오던 거고 그런 겁니다. 자,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걸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보면 딱 봐도 A보다는 B가 더 많이 섞였죠. A 뭐라 그래? XAB가 이거고 PAB가 이거고 S는 0이고 뭐 S0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PAB가 이게 100이니까 PAB 랜덤이 100이었잖아. 그럼 이게 0이 나오지. 예. 그럼 뭐야? 어, 오더가 없는 거지. 오더가 없는 거지. 그냥 말 그대로 랜덤하게 배치되어 있는 거고. 이쪽 거는 어떻습니까? PAB가 100보다 좀 커. 132로 주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계산해 보면 S가 0.32가 나와. 그러니까 약간 오더가 된 거지. 이게 계속 커져가면 어떻게 돼? 이 하얀 원자하고 검은 원자가 계속 매번 번갈아 나오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롱레인지 오더를 봅시다. In solutions with compositions that are close to a simple ratio of AB. 자, 이게 1대1로 갖다가 비율이 맞아야지 이게 모든 반딩이 AB 반딩이 될 수가 있죠. 이게 1대2가 되거나 1대3이 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간단치가 않죠. 그죠? 네.
그래서 simple ratio of AB atoms another type of order can be found. 이게 뭐 비례식이 좀 그렇게 숫자 차이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인티저로 맞으면 특정 어떤 그런 배열이 발견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 롱레인지 오더라고 하는 거고. 이 경우에는 이 각 아톰 사이트가 노런거 이퀴발런트, 그러니까 동등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동등하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어떤 아톰 사이트 우리가 지정을 했을 때 거기에 이 흑백이라고 할게요. 이 흑아톰이 오든 백아톰이 오든 그냥 말 그대로 랜덤이야. 뭐든 와도 되고 뭐든 올 수 있어. 그런 상태야. 근데 나중에 오더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더링이 되고 잘 되고 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아톰의 위치가 정해지고 나면 굉장히 멀리까지 다른 아톰들의 위치가 다 정해지는 결과가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흰색이 있는 사이트와 검은색이 있는 사이트가 같지가 않은 거지. 이 흰색은 흰색용 사이트고 검은색은 검은색용 사이트가 되기 때문에 마치 이게 체스판처럼 되는 겁니다. 체스판처럼. 예, 체스판처럼 나뉘는 거야. 검은색과 흰색은 섞일 수가 없는 것처럼 구분 지어지는 어떤 사이트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뭐 A 사이트, B 사이트 부르는데 쉽게 말해서 뭐 A 사이트에는 A 아톰만 들어갈 수 있고 B 사이트에는 B 아톰만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거죠. 유니셀에도 그런 게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2종 이상의 아톰에 대해서 우리가 유니셀을 지정을 하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재료공학에서 복습을 하시고요. 자, such a solution can be considered to be a different ordered phase separate from the random or nearly random solution. 랜덤 솔루션에서 혹은 뭐 nearly random solution하고 현격하게 구별되는 어떤 또 하나의 다른 페이지의 형성으로 고려 가능하다라는 거지. 예. 그러니까 우리 편이나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그거를 별도의 상으로 고려하는 어떤 그런 분석이 필요할 때 그냥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의 이 니즈에 부합할 때. 자, 그래서 이 예시가 있습니다. 예시가 뭐가 있습니까? example ordered phase에서 카퍼 골드 시스템이네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A는 뭡니까? A는 지금 이게 보면은 보자마자 아셔야 돼요. 지금 이거 페이센트드 큐빅이죠. FCC거든. FCC에 CU하고 AU가 아무데나 들어갈 수 있어. 랜덤으로. 이건 뭐야? 그냥 랜덤 믹싱이지. 랜덤 믹싱인데 여기 뭐라 돼 있습니까? 온도 올라가면은 디그리 오브 오더링 박살난다 그랬죠? 랜덤 어레인지먼트인 거야. 그러니까 FCC인데 사실은 FCC 아니거든. 왜냐면 우리가 FCC라고 말하려면은 한 종의 아톰으로만 이 유니셀이 차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엄밀히 말하면 그게 FCC야. 그래서 여기서 FCC라고 안 하고 like FCC라고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랜덤 어레인지먼트가 돼 고온에서는. 근데 저온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저온에 가게 되면은 이 프리퍼한 반딩. 그러니까 CU 반딩이랑 AU 반딩보다 어떤 특정한 타입의 CU 반딩. 이 CU 반딩이 꼭 하나의 경우만 있으란 법은 없죠. 여기에 인볼브되는 CU하고 AU의 레이시오가 달라지면 당연히 다른 형태의 인터아토믹 반딩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로우티로 가면은 이 솔루션스 미드 이 성분이 두 개가 같을 때, 그러니까 1대1일 때, 지금 보면 0.5, 0.5잖아요. 1대1일 때 어떤 오더드 스트럭처를 만드는데 걔가 어떻게 만드냐면 얼터네이팅 레이어 오브 카퍼 앤 골드가 돼서 기적 같아 보이죠? 이 까만색이 카퍼니까 카퍼 한 층, 금 한 층, 카퍼 한 층 이런 걸 만든다는 거야. 우리가 그거를 CU, AU로 쓸 수 있겠죠. 왜냐면 1대 1이니까 1, 2는 다 생략할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얼터네이트 레이어 하면은 뭐야? 카퍼하고 골드의 레이어가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그런 그 오더드 스트럭처가 얻어진다는 거지. 로우티에서. 로우티에서.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치 아톰 포지션이 노런거 이퀴발런트하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다 카퍼밖에 못 들어가는 사이트인 거고, 그죠? 그러니까 카퍼 사이트인 거고, 여기는 골드 사이트인 거지. 그러니까 노런거 이퀴발런트 한 겁니다. 그리고 레티스는 뭐예요? CUAU 슈퍼 레티스가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슈퍼 레티스는 뭐냐면은 이 레티스라는 건 사실은 지금 여기 보이는 이게 레티스 구조인 거거든. 근데 슈퍼 레티스는 뭐냐면 이렇게 2종 이상 아톰이 섞여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갖고서 레티스를 그려. 그러면 슈퍼 레티스가 죄송합니다. 내가 이거 반대로 설명했네. 서브 레티스가 지금 제가 설명한 거예요. 서브 레티스가 그 중에 하나의 아톰이 구성하는 게 서브 레티스거든. 그러면 여기서 카퍼 서브 레티스하고 골드 서브 레티스 이렇게 두 개를 분리할 수 있겠죠. 그 두 개를 이렇게 중첩시켜 놨어. 그러면 이게 슈퍼 레티스인 거야. 자, 그래서 그거가 카퍼 골드 슈퍼 레티스가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자, 레티스 스트럭처가 우리가 카퍼에 대해서 하나 정의할 수 있고 골드에 대해서 하나 정의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겹쳐서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동시에. 그러니까 그걸 슈퍼 레티스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카퍼 AU 슈퍼 레티스. 네. 이것도 사실은 재료공학의 영역이죠. 네, 슈퍼 레티스. 그죠? 네. 그다음에 어나더 슈퍼 레티스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카퍼 3 AU.
그게 우리 되는데 그 유닛셀이 좀 다르죠. 네, 이렇게 이제 여기서는 이제 레이어라고 부를 만한 건 없어졌고 대신에 유닛셀에서 특정 사이트에 카퍼 아이템이 들어가야 되고 골드 아톰이 들어가야 되고 이것들이 이제 지정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코너 아톰은 다 골드여야 되고 그죠? 페이셜 아톰은 다 카퍼여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고요. 그다음에 extremely small DLS mix with error. 자, 롱 레인지 오더가 있는데 믹싱 했을 때 엔트로피 커지는 텀이 그렇게 별로 안 클 때 어떻게 되느냐? 온도가 올라갈 때 이 디그리 오더가 내려간다. 어디까지? T 크리티칼까지 내려간다는 거야. T 크리티칼을 넘어가면 어떻게 돼? 롱 레인지 오더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네, 사라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보면은 CUAU가 존재하는 범위가 지금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럼 이 밑에서 존재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뭐 100도, 200도, 300도 이런 데서는 CUAU가 되게 넓은 컴포지션에서 CUAU 스트럭처가 나오는데 이러면 여기 이제 부분적으로 CU하고 AU의 레이쇼가 안 맞게 되죠. 그러면 막 어, 여기에 이제 AU가 좀 적으면 어떻게 됐어요? 골드 사이트에 카퍼가 들어가 있을 거고 여기 AU가 0.5보다 많으면 그러면은 카퍼 사이트에 골드가 들어가 있고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일라스틱 스트레인이 있는 상태에서 유지가 되겠지만 어쨌든 크게 봐서 CU-AU인 그런 구조가 여기서 발견이 되는데 우리가 온도를 300도를 넘어서 400도까지 끌어올리면 CU-AU가 존재하는 성분 B가 계속 줄어든다는 거야. 줄어든다는 거야. 그럼 이 곡선보다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풀리 믹싱이 되는 거지. CU-AU 그 레이쇼가 깨지고 뭐가 됐든지 간에 거기서 성분비가 있잖아요. 그 성분비로 그냥 이렇게 랜덤하게 섞여 있게 된다는 거야. 어떤 크리스탈 속초로. FCC 크리스탈 속초로. 이런 식으로. 네. 아시겠죠? 사실 뭐 여기도 보면 지금 FCC인 건 똑같아. FCC 라이크 스트럭처인 건 똑같아. 그냥 어느 사이트에 어떤 아톰이 들어간지만 다른 거지. 자,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이 이게 좁아진다라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거고 T 크리티컬은 이제 여기 이 꼭대기의 온도겠죠. 그걸 넘으면 더 이상 그 상은 존재를 안 한다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다 풀리 믹싱 되기 때문에 롱레인지 오더가 없어진다는 거고. 자, 그래서 이 맥스 티 크리티컬은 언제 얻어지냐면 이것도 항상 아니에요. 이 뒤쪽에 다시 논의할 건데 보통 이 비율이 여기는 지금 3대 1이잖아. 3대 1이니까 여기가 얼마여야 됩니까? 25%여야 되죠. 3대 1이니까. 그죠? CUAU는 1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50%여야 되죠. 그러니까 X가 0.25냐, 0.5냐. 그때 보통 티 크리티컬이 그 익젝트 레이시오의 근처에서 얻어집니다. 항상 똑같지 않아요. 네, 그 이유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맥스 크리티컬은 컴포지션이 아이디얼 할 때 그렇게 얻어진다는 거고, 자, 이 컴포지션이 그 아이디얼 컴포지션인 정확한 3대 1이나 1대 1에서 약간 디비에이트 할 수 있다. 약간 플럭추에이션 할 수 있다. 조금 다른 성분을 가질 수 있다. If some atom sites are left vacant. 그러니까 여기 어떤 거는 베이컨시로 남을 수도 있잖아. 계속. 그죠? 네, 그런 경우라든지 혹은 어떤 아톰이 다른 종류 아톰으로 그냥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앉아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약간 이게 DB에서 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물론 그 상의 안정성은 약간 더 떨어져 있겠죠. 그러니까 온도 올라가면 어떻게 돼? 제일 먼저 더 빨리 FCC로 그냥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 해버리죠. 자, 그래서 in such cases it can be easier to disrupt the order with increasing T, which means the lower T critical. 자, 성분비가 익젝트 레이쇼에서 벗어나면은 더 낮은 온도에서 FCC로 페이지 트랜스포메이션 한다라는 거를 이 다이어그램에서 알 수가 있죠. 지금 이거 페이지 다이어그램입니다. 카퍼, 골드, 바이너리 페이지 다이어그램이에요. 아주 전형적인 페이지 다이어그램이죠. 네, Y축이 온도로 주어져 있고 X축이 B 아톰의 성분으로 주어져 있는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뭐 빨간색 표시한 거면 읽어보세요. T critical for loss of error increases with increasing omega or delta H mix. In many systems, the ordered phase is stable up to T melt.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여기가 FCC인데, 응? FCC인데 멜팅이 이 위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FCC 요런 풀리 믹싱 됐던 성분으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녹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위까지 간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계속 유지하다가 그냥 녹아. 그냥 녹아.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지. 네. 자, 그래서 그 말이 여기 써 있는 거예요. 이 티크리티컬이라는 게 오메가가 되게 커. 델H 믹스가 되게 커. 근데 큰데 어떻게 커야 되겠어요, 솔직히? 마이너스로 커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자, 모어 PAB가 생겨야 되죠. 자, 모어 PAB가 생기려 그러면 자, 모어 PAB가 생겨야지 저 오더드 스트럭처가 생기는 거니까.
에플실론 0보다 작아야 되는데, 그죠? 뭐 잘못 말했나? 잘못 말한 것 같네. 자, 이거 좀 정정하겠습니다. 보니까 PAB가 더 내려가는 걸 수도 있겠네. 완전히 이거는 그 AB의 레이쇼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네요. AB의 레이쇼에 따라서 좀 말할 수 있겠는데, 그냥 여기 있는 거를 정성적으로 의미만 이해를 하고 넘어갑시다. 괜히 잘못된 이해를 심는 것보다는 좀 그러니까. 자, 어쨌든 이 T 크리티컬이 어, 이게 높게 형성이 되려 그러면, 그래서 만약에 이게 TM까지 멜팅 포인트까지 이상이 안정적으로 존재하려 그러면 간단히 얘기해서 뭐예요? 그냥 이런 스트럭처일 때의 반딩 스트렝스가 굉장히 강하면 되겠죠. 그러면 제가 말한 게 맞죠. 그러니까 섞었을 때 델 H 믹스가 더 네거티브 밸류로 절대값이 커야 된다는 거잖아. 그래야 더 스테이블하니까.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런 오더드 스트럭처가 끝까지 버티다가 그냥 한 번에 녹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요. 자, 시간을 보진 않았지만 아마 매우 많은 얘기를 했을 거고, 인터미디에이트 페이즈부터 하면은 한 6페이지 정도가 왜 이렇게 많아? 한 7, 8페이지가 남아 있는데 오늘 끝내기는 도저히 무리기 때문에 오늘은 오더드 페이지까지 한 걸로 하고요. 인터미디에이트 페이지부터 다음 영상에서 얘기하겠습니다.